2001년 2월 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기괴한 구인 광고가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프랭키입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에 도살당할 젊은 남성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당신을 도살해서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먹을 것입니다. 이런 기괴한 구인 광고에는 4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고 지원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재미나 특이한 형식의 마케팅인 줄 알고 지원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001년 3월 10일 베른트 유르겐 아르만도 브란데스라는 42세의 남성 엔지니어가 해당 구인 광고에 지원하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브란데스는 자신의 아파트를 비우고 차를 팔아버린 뒤 마지막 유언을 글로 남기고 독일 서부의 작은 도시 로텐부르크로 향합니다. 이 광고를 올린 프랭키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집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되고 곧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 뒤 프랭키는 자신의 집 욕실로 브란데스를 데려가 캠코더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프랭키는 우선 자신의 성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브란데스를 위해 그의 그곳을 칼로 도려냅니다. 하지만 브란데스는 너무 즐겨 먹을 수 없었으며 이에 프랭키는 이를 각종 향신료를 사용하여 요리를 하게 됩니다. 요리 과정에서 프랭키는 성기를 태우게 되고 결국 브란데스의 성기는 잘게 다져져 프랭키가 기르던 개의 먹이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브란데스는 도려낸 그곳에서 출혈이 심해지며 서서히 죽어갔고 프랭키는 그에게 독한 술과 진통제, 수면제를 잔뜩 먹인 뒤 결국 자신의 도살방으로 데리고 가서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프랭키는 죽은 브란데스의 시체를 도살장 갈고리에 매달아 해체했고 먹기 좋게 자른 인육은 10개월 동안 냉장고에 넣어서 수시로 요리해 먹었으며 나머지 시신은 정원에 묻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4개의 비디오 테이프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프랭키는 또다시 인터넷에 인육 모집 광고를 냅니다. 당신을 단숨에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광고를 보고 3명의 독일인과 1명의 영국인이 지원합니다. 그들은 프랭키에게 그가 준비한 신체 검사와 정신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3명은 실제로 죽길 원하지 않았고 단지 역할놀이를 하는 줄 알았다고 말해 탈락합니다. 정말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던 나머지 1명은 살이 찌고 섹시하지 않아 프랭키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탈락시켰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프랭키는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살해 과정을 상세히 적은 글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인육 모집 광고를 올립니다. 도살당할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젊고 건장한 남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 나쁘게도 그의 광고를 본 한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반신반의한 채 프랭키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인육과 사람의 뼈 그리고 살해 과정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로텐부르크의 식인 살인마라 불리며 프랭키라는 가명을 쓰는 아르민 마이베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한쪽에서는 아르민 마이베스의 팬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그 사이트에서는 식인 재료가 되고 싶다며 피약증을 가진 피해 남성처럼 먹히는 것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아르민 마이베스가 동성애적 성욕 충족의 일환으로 식인 충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베스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저지른 일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 모방 범죄를 막고 싶다. 독일 내에 100여 명의 식인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12월 4일 첫 재판에서 마이베스는 자신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사춘기 때부터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또한 자신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뒤 어머니의 심한 학대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들은 마이베스가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변호사는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내세워 마이베스는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안락사 범죄에 불과하다며 촉탁 살인으로 징역 5년 이하를 주장합니다. 실제로 비디오 테이프에는 브란데스가 마이베스에게 태연하게 농담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이베스의 정신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의 행동이 치밀하고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인죄로 종신형을 구형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를 죽이고 인육을 먹은 것을 살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촉탁 살인으로 볼 것이냐로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독일은 살해에 대해서는 최소 15년에서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촉탁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30일 독일 카셀 지방법원은 마이베스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이베스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참작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과 식인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며 검찰이 구형한 살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 판결에 대해 독일 정치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반대로 법적으로 판결이 옳았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에서는 더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무릇 법적 판결이란 현대 서구 사회를 형성한 사회적 원리와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촉탁 살인이냐 살해냐는 공방에 묻혀 식인이 도덕적 악이며 잘못이라는 기본적인 진실을 잊어버린 판결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에 독일 연방법원은 2005년 4월 22일 원심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고 2006년 5월 9일 재심에서 마이베스는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피해자 어머니와 친구,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한다 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은 고의 살인이 아니라 촉탁에 의한 살인이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합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심리학자가 그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의 시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면서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을 경고했고 여론 또한 마이베스에게 내려진 형량이 죄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비판하는 쪽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은 마이베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우습게도 마이베스는 복역 중에 현대의 공장식 대량 생산 목축업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며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이후 마르틴 바이슈가 감독하고 토마스 크레치만이 주연한 로텐부르크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마이베스는 이 영화를 명예훼손으로 여기고 카셀의 독일 연방법원에 상영금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는 이 영화에 마이베스가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고 실제 사건을 각색한 픽션이므로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 11월 마이베스는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카셀 지방법원은 이를 거부합니다. 현재 마이베스는 독일 카셀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